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이 사건 발생 5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수사 방향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에서 전범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퇴출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제천 청풍호에서 전국 최초로 수상 비행기를 활용한 관광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이 사건 발생 5달이 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유정 현 남편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게가 실렸던 경찰 수사가 수사 방향을 재검토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청주의 한 아파트 방 안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된 6살 배기 남자아이. 당시 집에 함께 있던 사람은 고유정과 현 남편 단 2명뿐이었지만 아이의 죽음과 관련된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직접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숨진 아이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잔 현 남편의 과실치사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각종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뒤늦게서야 고유정의 살인 혐의 입증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전국의 범죄 프로파일러들을 불러 고유정과 현 남편의 심리와 행동 상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거쳐 가능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과 현 남편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6살 남아 의문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실종 11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조은누리 양이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2일 탈진 상태로 발견된 조은누리 양이 건강을 회복해 이번 일주일 만인 오늘 아침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양의 아버지는 은누리를 위해 걱정하고 수색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다만 아직은 은누리의 심적 안정이 필요해 글로써 감사 인사를 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짧은 메시지를 병원에 남겼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충북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대일 항쟁기에 우리 민족을 착취한 자본으로 성장한 전범 기업들의 제품인데요. 우리 생활에 스며든 전범 기업 제품들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들이 발의돼 도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실험에 쓰고 있는 현미경. 전범 기업인 일제, 니콘의 제품입니다. 이 학교 현미경 68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이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대당 가격이 3,600만 원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들이 쓰고 있는 전범 기업 제품은 카메라부터 잔디 깎는 기계까지 확인된 것만 678개. 분해 능력이나 해상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제품을 갖고는 학생들이 그 영상자료를 촬영해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북도의회가 전범기업 제품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도의원 전원이 뜻을 모아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3가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국산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는 한 미쓰비시 등 284개 전범기업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교육기관의 경우 이미 구입한 제품에도 전범기업이 만들었다는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재구매도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충북도의회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들을 처리하면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조례로 제한한 지역이 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물 위에서 뜨고 내리는 수상 비행기를 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었죠.
관광 목적의 운항 자격을 정부로부터 받으면서 제천 청풍호에서 상업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임용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상 비행기 한 대가 제천 청풍 호반의 수상 활주로를 박차오릅니다. 발밑으로는 남한강 명물인 옥순봉과 구단봉을 비롯해 제천 청풍 호반 일대의 수려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면 높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경관을 이제는 누구나 하늘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천 청풍호를 기반으로 한 수상 비행 업체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관광용 수상 비행이 승인됐습니다. 수상 비행기를 이용하는 국내 첫 관광 비행은 10인승 항공기가 도입되는 올 연말 전까지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이 4인승 세스나기가 도맡게 됩니다. 이 업체는 세계의 수상 비행 관광 코스를 준비해놓고 30분 비행에 15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수상 비행장 지정에 이어 이번 수상 관광 면허를 받기까지 8년의 세월 동안 4-5번의 개장 실패를 겪은 지자체는 지역 관광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남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그다음에 천혜의 자원 청풍호를 가지고 있어서 일대 관광 산업의 이런 쪽으로 개발하기 아주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 비행업체는 현재는 운항 목적이 관광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국내외 여객 수송 기능까지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비행으로 시작하지만 저희가 흑산도라든가 울릉도라든가 서울 한강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노선을 띄우는 거를 준비해서 지금 더 큰 비행기도 지금 도입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 노선 비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넘어 여객 운송까지 가능한 국내 수상 비행에 전례 없는 영역이 국내 최대 규모의 호수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충주시 칠금동 제철 유적이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충주시는 3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발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칠금동 제철 유적지에서 삼국시대 재련로 26기와 입체적 구조의 재련로가 발견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고대 철 생산 유적지로 입증돼 충청북도 기념물 179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앞으로 미발굴 지역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고대 철기 생산 기술 등을 알리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